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2026 시즌 가장 기대가 되는 이적 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알렉스 바에나입니다. 비아레알에서 3시즌 동안 뛰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바에나는 지난 2시즌 동안 라리가에서 해마다 15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검증을 끝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도 넘나들며 활약을 해 탑급 좌측 윙어로 빅클럽들이 주시를 했죠. 특히 지난 시즌 라리가 도움 10개를 기록한 건 라민 야말 다음으로 생산성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검증된 찬스 메이커를 아틀레티코가 무려 800억을 주고 24살의 윙어를 영입을 합니다. 공격적인 재능이 워낙 특출난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거친 수비로 인해서 경고 카드를 너무 많이 수집했는데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이를 바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루이스 디아즈입니다. 매 시즌마다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지만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드리블, 기복이 있다는 단점 때문에 리버풀은 28살의 디아즈를 이적 시장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리버풀은 디아즈를 대신할 좌측 윙어가 팀 내에서 코디 학포라는 점 때문에 리버풀 팬들은 불안에 휩싸이는 중. 한편 루이스 디아즈를 1200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미넨이 품었습니다. 미넨이 보유 중이던 킹슬리 코망이 사우디로 떠날 예정이고 그나브리는 지난 시즌 완전히 2선 백업으로 밀려난 상황. 따라서 즉시 전략감의 좌잉이 필요했습니다. 미넨 합류 후 프리시즌 디아즈는 폭발적인 움직임과 창의성을 선보이며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내 콤파니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냈죠. 다만 기복 있는 경기력과 윙어 포지션상 하락세가 빨리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위는 코스툴라스입니다. 18살의 유망주를 550억에 산다면 팀 팬들이 오버페이라고 우려부터 하겠지만 브라이튼이 산다면 영입 철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초신성 코스툴라스를 브라이튼이 2025년 6월 정격적으로 데려왔습니다. 옵션까지 포함하면 역대 그리스 선수 최고액. 지난 시즌 코스툴라스는 그리스 리그에서 7골 1도움을 뽑아내 유럽의 여러 팀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중 브라이튼은 2020년대부터 카이세도, 쿠쿠렐라, 벤 화이트, 맥 알리스터, 트로사르 등을 키워내 다른 팀에 거액의 돈을 받고 이적시킨 거상 구단이었습니다. 유망주를 보는 안목이 뛰어난 브라이튼의 과감한 영입이기에 축구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브라이튼의 감독 휘르첼러는 32살의 젊은 감독으로 지난 시즌 지휘봉을 잡고 첫 시즌임에도 리그 8위를 기록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과연 브라이튼의 선택이 맞았는지 다음 시즌에 코스툴라스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7위는 마테우스 쿠냐입니다. 지난 시즌 울버햄튼이 리그 16위로 아슬아슬하게 1부에 잔류한 상황 속에 공격수 쿠냐는 라르센과 함께 공격진을 이끌었고 결국 시즌 그가 에이스였습니다. 볼 운반부터 플레이메이커, 득점까지 공격 전 분야에서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답도 없는 공격에서 이토록 빛을 발한 쿠냐였기에 다음 시즌 팀을 떠날 거란 얘기들이 무성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팀의 위기 속에 리그 33경기 15골 6도움을 남긴 그는 2시즌 연속 공격 포인트 20개를 달성해 EPL에서 검증까지 다 마친 상태. 지난 시즌 처참한 공격력을 보였던 맨유가 칼을 빼들었고 은베모, 세슈코 영입에 이어서 쿠냐를 1150억에 품었습니다. 지난 시즌 15위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에 대한 반전을 꿈꾸는 맨유는 첫 보강으로 쿠냐를 선택을 한 것. 문제는 10번 역할을 선호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쿠냐가 겹치는 문제를 아모림이 어떻게 조화시켜 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자바르니입니다. 2023년 2월 본머스가 자바르니를 영입할 때 들인 돈만 무려 440억이었을 정도로 이미 여러 빅클럽들의 눈독을 들인 센터백이었습니다. 본머스 수비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그는 2023-2024 시즌 본머스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는 충격적인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본머스가 지난 시즌 9위를 차지하게 만든 철벽 수비의 핵심이 되자 파리 생제르맹이 접근을 했고 마르키뇨스의 장기적인 대체대로 삼아 그에게 1080억을 베팅을 했죠. 이미 하위선 케르케즈까지 핵심 수비진을 판매한 본머스가 자바르니까지 이적시켜 팀 수비 해체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지만 본머스는 3천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대체 수비수를 빠르게 또다시 사들였습니다. 자바르니가 기대를 모으게 되는 건 30대를 넘긴 마르키뇨스의 출장 시간을 줄이면서 23살의 자바르니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려는 심산. 유럽 최고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파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다음 시즌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5위는 다비드 한츠코입니다.
2022년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클럽으로 이적 후에 24살 때 뒤늦게 빛을 내기 시작한 센터백 한츠코는 이적 첫 시즌부터 이달의 선수 2번이나 선정되며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첫 시즌 종료 후부터 빅리그 팀들인 뉴캐슬과 나폴리의 러브콜을 받은 그는 2024년 아틀레티코의 320억 제안을 받긴 했지만 협상은 한번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2025년 한츠코의 가치는 640억으로 크게 올랐고 여러 팀들은 비싼 탓에 영입 전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따라서 사우드리그 리적이 급물살을 탔지만 끝내 그는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80억 러브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 1년 전부터 마드리드 행을 원한 한츠코였고 센터백뿐만 아니라 레프트백까지 소화 가능하기에 시메오네 감독 전술에 최적화란 평이 많았습니다. 수비가 조금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2024년 유로 대회에서 벨기에 공격을 모두 막아내며 성장한 그는 드림클럽 알레티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수비 구멍이 많았던 아틀레티코의 한츠코의 영입은 올 시즌 한 줄기 희망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4위는 에스테방입니다. 지난 2025 클럽 월드컵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2번이나 선정되며 존재감을 발휘했던 브라질의 에스테방. 당시 파우메이라스 소속이었지만 이미 첼시로 이적을 완료지었던 그는 2025년 7월 첼시로 합류합니다. 540억을 주고 영입했던 첼시 입장에서 너무나 큰 재능을 품은 것이었죠. 네이마르, 비니시우스로 이어진 브라질 에이스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에스테방은 프리시즌 첼시에 합류해 레버쿠젠전 우측 윙어로 출전해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그리말도 힌카피에를 상대로 거침없는 공격을 펼쳐 보인 것이었죠. 에스테방은 마레스카 감독의 선택을 받고 우측과 좌측 윙을 가리지 않고 등장할 예정입니다. 첼시엔 우측엔 페드로 네투, 좌측엔 이번에 영입된 기튼스가 있기 때문 2007년생으로 이제 18살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그는 교체로 투입되어 경기의 흐름을 바꾼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같이 첼시로 영입된 기튼스보다 에스테방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3위는 위고 에키티케입니다. 에키티케는 4년 전 스타드 드 랭스 시절 리그에서 10골을 터뜨리며 19살 때부터 큰 주목을 받은 유망주였습니다. 파리로 2022년 이적을 했던 에키티케. 그러나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 입지가 견고했고 다음 해엔 무아니, 하무스에 밀려 성장에 필요한 경기수가 더 많이 필요했던 에키티케는 파리보다 다른 팀에서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파리 입장에선 피지컬이 부족하다고 느껴 지금이 이 유망주를 처분할 타이밍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때가 2024년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임대 후 이적 조건으로 팀으로 옮긴 그는 풀타임 첫 시즌이었던 2024-2025 시즌 마르무시와 함께 공격을 이끌어 시즌 22골 12도움의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트라이커 매물이 귀해진 현대축구에서 에키티케는 맨유, 첼시, 아스날, 리버풀 등 많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지만 1,600억을 부르는 가격이 부담이었습니다. 최종 뉴캐슬과 리버풀 두 클럽이 경쟁했지만 뉴캐슬이 공격수 이삭의 잔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에키티케 영입을 포기하면서 리버풀로 옵션 포함 총액 1,460억의 이적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리버풀 데뷔 경기부터 피르미누의 향수가 느껴졌던 에키티케였기에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위는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10대 때부터 무서운 유망주로 성장했던 비르츠는 한때 치명적인 부상으로 날개가 꺾이는 듯 했지만 2023-2024 시즌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이끌며 화려하게 부활했고 2025년엔 마침내 독일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며 정점에 올랐습니다. 2025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최대어로 떠오른 비르츠를 두고 많은 팀들이 영입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선수들이 목표로 하는 클럽인 미넨도 있었고 맨시티도 원했지만 비르츠는 오로지 리버풀 외에는 관심이 없었죠. 미넨은 이미 무시에라가 있었고 맨시티는 과르디올라의 거치 문제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르츠는 화려한 팀보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팀을 원했습니다. 리버풀이 비르츠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2,200억 규모, 역대 EPL 최고액입니다. 대망의 1위는 딘 하위선입니다. 신장 197cm로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하위선은 원래 유벤투스가 키우던 유망주였습니다. 3년 가까이 유벤투스에서 몸을 담았지만 1군 문턱에서 구단 고위층의 실책으로 밀려났습니다. 지훈톨리는 하위선에게 방출을 종용했고 심지어 팀 훈련에서 배제가 되며 사실상 전력 외로 분류한 것입니다. 혼자 훈련하며
팀을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잉글랜드 본머스로 2024년 자리를 옮겼습니다. 본머스가 하위선을 영입할 때 지불한 돈은 240억. 하위선은 EPL 데뷔 첫 해부터 엄청난 활약으로 팀을 리그 10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아스날, 리버풀에 이어서 최소 실점 3위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패스 성향으로 빌드업 능력이 탁월한 면을 눈여겨본 레알 마드리드가 930억을 과감하게 베팅했고 본머스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알 팬들은 너무 큰 키에 발이 빠르지 않거나 민첩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개막 경기에서 하위선은 롱패스 17번 시도 중 16번이 연결되는 정확한 롱패스로 팬들은 놀라게 했습니다. 토니 크로스의 재림이라며 이 센터백을 주목을 했고 아놀드, 카레라스 같은 영입생들과 새로운 알론소 볼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